인밍아웃 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커밍아웃 인밍아웃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32평 시공 현장이 완공되어서 현장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매일 땀을 흘려가며 5주 동안 철거, 전기, 목공, 타일, 필름, 마루, 가구, 도배 모든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은 준공한 지 26년이 지난 구축 32평 아파트였는데요. 고객님과 어떤 소통을 진행하였고 제품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리뷰하고 인테리어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중하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기존의 현관은 신발장도 작고 신발을 놓을 수 있는 현관 바닥의 공간도 좁아서 사용하기가 불편했습니다. 난방 배관을 확인한 뒤 배관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바닥을 넓혀주고 신발장을 넓게 구성하였습니다. 현관 바로 옆에 현관 센서 등을 제외한 모든 조명을 소등할 수 있는 일괄 소등을 설치하고 신발장 가운데에는 출퇴근 시에 필요한 물품을 올려놓기 편한 오픈장을 만들었습니다. 끝부분에는 거울을 한 개 구성해서 간단하게 외출 전 옷매무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발장 구성할 때 문짝 한 개를 거울로 바꾸는 비용은 약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신발장을 만들 때 손잡이가 없는 목찬넬 핸들 신발장으로 만들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합니다. 고객님과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 현관에 특별하게 요청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라운드 유리와 중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역자 유리 파티션을 만드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나오지만 유리를 라운드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중문은 강화 유리도어 중문으로 180도 열리는 중문으로 설치하였고 서비스로 핸들을 업그레이드 해드렸습니다. 세라믹과 스텐으로 만든 주문 제작 핸들인데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확실히 일반 핸들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현관의 가벽을 만들면서 소파장도 제작하였습니다. 하부에는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서랍으로 구성해 봤는데요. 이렇게 현관에 소파장을 만들면 짐을 들고 집에 도착했을 때 바로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소파에 올려놓을 수 있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신발을 신겨주기도 편리합니다. 현관을 넓혀주는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꼭 시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현관을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 방은 드레스룸으로 정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외부에서 묻은 먼지를 드레스룸으로 들어가서 에어드레서에 넣고 정리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에어드레서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에 콘센트가 없어서 추가로 콘센트 연장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성비 있는 공사를 위해서 시스템 드레스장은 따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실측과 구성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드레스룸을 이렇게 구성하면 발코니에 빨래 바구니를 놔두고 드레스룸에서 창문으로 바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자주 입는 옷은 시스템 드레스장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발코니는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오래된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창호 교체, 탄성 코트 공사와 수도 위치 변경, 보일러실 방화도어 페인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탄성 코트 공사를 할 때 보일러실 도어까지 작업하면 페인트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이렇게 꼭 따로 페인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보일러실이 있는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하시는 경우 보일러실 문이 안 열리게 세탁기를 설치하시면 나중에 보일러 AS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요. 발코니 우수관은 냄새가 올라오거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커버를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세탁기 좌측 공간에는 나중에 커피 랩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셔서 기존에 있던 콘센트만 교체하였습니다. 거실 욕실은 모두 간접 조명으로만 구성하였고 휴젠트까지 설치하였습니다. 독일유는 전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시공하였는데 확실히 사이즈도 좀 더 크고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타일 접착 시공을 할 때 본드는 마페이 제품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접착력도 강하고 진동에도 강하기 때문에 본드는 마페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샤워 공간과 세면 공간 사이에 타일 한 단 정도의 단차를 만들어주면 샤워 공간의 물이 세면 공간으로 넘어오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파티션을 구성할 예정이라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미리 레일을 매립해서 실리콘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가능합니다.
방 한 개는 컴퓨터 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미리 거실에서 UTP 선을 공사하여 방으로 매립하여 준비하였고, 설치하길 원하시는 책상 2개의 사이즈가 커서 문을 미리 조금 줄여서 시공하였습니다. 블라인드는 화이트우드 블라인드를 추천드려서 공장 도매 가격으로 시공해드렸는데 오피스 느낌이 나면서 벽지와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방 내부에 원래 있던 붙박이장은 너무 오래돼서 철거하고 다시 가구를 시공하였는데요. 핸들은 빌스브로 제품으로 시공하고 내부는 나중에 고객님이 아이옷을 수납하기 용이하게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하고 싶다고 하셔서 칙판 레일까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고객님과 침대 제품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침대에 누워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TV를 벽걸이로 설치하길 희망하셔서 침대 좌우 하부와 침대 맞은편 벽면에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선 공사를 미리 진행하였습니다. 벽지와 커튼이 정말 잘 어울리죠? 이번에 시공한 벽지는 LX 하우시스 디아망 벽지입니다. 천정은 내추럴 회벽 크림 화이트, 벽은 내추럴 회벽 아이보리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공한 벽지 중에 가장 조합이 좋다고 생각하는 조합이니 이웃 여러분들도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의 벽지를 찾으신다면 이 조합으로 시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방과 거실에 전동 커튼을 설치했는데요. 제품은 헤이홈 전동 커튼 레일입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알아보셔서 구매해 주셨고 저는 전기 배선 공사와 사이즈 실측 그리고 커튼을 공장 도매가로 납품해 드리면서 설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거실과 안방 전동 커튼 레일의 가격을 합치면 100만 원이 넘는데요. 가격을 떠나 편의성을 따져본다면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방 화장대는 고객님께서 미리 일룸 제품을 고르셔서 콘센트 추가 설치와 LED 조명 거울을 설치하실 수 있도록 배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안방 욕실은 작은 사이즈이지만 샤워도 해야 하고 수납도 필요해서 모든 제품을 설치하였습니다. 샤워를 할 때는 제가 추천드렸던 샤워 커튼이 필요하니 다이소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과 주방입니다. 이번 현장은 창호 공사부터 시스템 에어컨 공사까지 진행했는데요. 먼저 창호 공사의 경우 창틀과 골조 사이에 단열폼을 제대로 시공했는지, 기존에 확장한 부위가 있다면 단열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열이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세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아이소핑크와 단열폼으로 기밀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에어컨이 들어올 자리에 미리 배관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내부에 쓰레기나 오염물질이 없는지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인테리어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실은 간접 조명과 2인치 다운라이트로 조명을 구성하였고 TV는 브라켓 매립으로 준비하고 사운드바 제품을 미리 확인 후 완전 매립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방송 스피커는 잘 안 보이게 천정 매립으로 바꾸고 고객님과 미리 소통하여 인터폰과 메인 스위치 그리고 유럽형 온도 조절기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영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좌측 하부에 콘센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창문과 가까운 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시면 좋기 때문에 이 위치에는 꼭 콘센트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바닥 색선과 필름, 벽지까지 정말 조합이 좋은 것 같은데요. 바닥재는 LX 하우시스 에디톤 제품입니다. 에디톤은 마루가 아닌 고강도 신소재입니다. 일반 강마루 가격대의 제품이면서 가장 강도가 강해서 찍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LX 하우시스에서 지원을 받아서 고객님께도 할인 혜택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저도 고객님께 좋은 제품을 가성비 있게 시공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참, 이번에 거실 발코니 창호 한쪽을 고구려 미세먼지 방충망으로 무료 교체해 드렸는데요. 고구려 방충망은 방충망계의 에르메스로 불리는 퀄리티 높은 방충망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고구려 방충망의 미세먼지 방충망은 타사와는 다르게 롤러 방식으로 망을 올리고 닫을 수 있고 비가 오면 미세먼지는 모두 씻겨져 내려가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미세먼지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안 하시더라도 미세먼지 방충망 1개 정도는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대망의 주방입니다. 많은 가전제품들로 인해서 원래 크기보다 커진 분전함은 목공 작업으로 가려주고 물이 닿거나 식탁에서 음식물이 튈 수 있는 벽면은 모두 필름으로 작업하였습니다. 나중에 카페처럼 커피용품을 올려놓으신다고 하셔서 무지주 선반도 미리 설치하였고
비스포크 정수기 메인과 서브 파우셋, 식기세척기, 콘센트 등을 설치하실 수 있도록 전기와 수도 배수를 사전에 작업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기존의 주방이 너무 낮아서 사용하기 불편하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기본 높이 900mm에서 50mm를 올려서 950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방의 높이를 올려주면 식기세척기와 상판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요. 서랍으로 마감해주면 수납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급배수가 자동으로 가능한 로보락 청소기도 안쪽으로 안 보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를 하고 자기 자리로 알아서 돌아가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렇게 고객님과 미리 가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확정을 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 최대한 안 보이고 깔끔하게 주방 가구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웃님들도 인테리어를 진행하신다면 디자인을 먼저 정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가전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디자인을 확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일랜드에 들어가는 서랍은 모두 블럼 인티보 제품으로 진행하였고, 양념 망장의 경우 고장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제품으로 서비스로 변경해 드렸습니다.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 인덕션 하부에 오븐을 배치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열기를 빼줄 수 있는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놔야 합니다. 전기 공사를 진행하실 때 인덕션 단독선 뿐만 아니라 오븐도 요즘은 전기 용량이 높기 때문에 같이 단독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식탁 하부에 콘센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식탁 가까운 곳에 콘센트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전골용 인덕션을 따로 식탁에 놔두고 식사도 가능하니 콘센트 만드는 것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무슨 주머니 같은 게 나왔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유해 물질을 흡착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베이크 아웃볼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저는 베이크아웃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 배치해드렸습니다. 아무리 친환경 소재로 한다고 하더라도 새집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오래된 소화기보다는 가정에 제대로 된 소화기가 하나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소화기도 한 개 더 배치해드렸습니다. 금액도 저렴하니 공사를 진행하셨다면 한 개 정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욕실문 2개를 제외하고 방문들은 모두 도어 캐쳐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드렸는데요. 일반 스프링 도어 스토퍼의 경우 고정이 안 되어서 바람이 불면 쿵 하고 닫히거나 할 수 있지만 도어 캐쳐는 고정이 가능해서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일반 스토퍼에 비하면 3배의 가격이지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인테리어는 가격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는 고객님과의 빠른 소통,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내부 마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웃 여러분들의 아파트 인테리어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쿠팡 이케아 인테리어 용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매하고 써본 것들 위주로 해서 아주 좋은 제품들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